오늘은 첫 이슈가 국민의힘 문자 파동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게 공개되자마자 바로 예. 이슈를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이슈가 꺼지기는커녕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국정농단 뭐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자해극이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토론해 봐도 이게 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유출한 주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당권 주자들 다 별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까지 다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두 분께 여쭙고 싶어요. 네. 이 문자 파동으로 이 주체들 윤 대통령, 김 여사, 한 후보, 원 후보 자 어떤 것을 잃었고 어떤 것을 얻었나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후보는 이미지가 많이 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더 네, 이번 주에 방송 다녀보면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고 한 분도 없었고 네. 오늘 원희룡 캠프의 중요한 분들과 점심을 먹고 왔는데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우리 어떠냐, 이미지 어떠냐. 그래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터뜨렸어? 그랬더니 방법이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본인들이 터뜨렸다는 얘기를 하나요? 아니, 터트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어차피 이 터트려진 것 같고 자신들이 캠페인과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캠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에 대한 역풍이 원희룡 후보에게 불어가지고 네. 뭐 오늘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지지율에 타격이 없고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올랐다. 네. 원희룡은 떨어져가지고 나경원한테 뒤지는 3등 여론조사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 약간의 좀 반박은 하지만 뭐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일 안 좋은 건 원희룡 후보죠. 네.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가 원래 경선에 안 나오려다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네. 아마 친윤 쪽에서 나경원 후보는 못 믿겠다. 네가 해라. 네가 나가라 경선 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나왔을 때 안 나오려고 했다는 건 승산이 없었다고 본 거고 그럼에도 나왔다는 건 그건 뭘로 들 거냐? 일단 한동훈의 대항마로서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는 걸 얻었을 거거든요. 네. 초반에는 약간 원래 나경원 후보가 있다가 나경원 후보가 뒤로 밀리면서 원희룡 후보가 앞에 오면서 그 구도가 좀 되는 듯 했어요. 전당대회에서 이기면 좋지만 지더라도 한동훈 체제가 대통령이랑 막 싸우다가 오래 못 가면 그 다음은 나야. 내가 있어 라고 손드는 포지셔닝이었는데 이번에 문자 공개를 친윤 쪽 후보라고 하면 원희룡 후보 쪽에서 여사의 문자를 공개한 것으로 다들 해석이 되면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 나경원 후보랑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양새예요. 네. 만약 여기서 나경원 후보한테도 밀린다. 1등이 아니라 2등도 제대로 못한다. 대선 주자로서의 이거는 엄청난 나중에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나경원 후보한테도 밀렸잖아. 나경원 후보는 대선도 안 나가겠다고 한 사람인데 이게 계속 남아요.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는 다시 세게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미 좀 어이없어졌다. 네. 약간 그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그냥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저 뭐 그냥 사실대로 한번 그냥 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CBS에 제보한 사람은 대통령실에 있는 엘모 씨라는 오. 설이 있고, 아 그래요? 설. 네. 그리고 채널 A에 문자 5개 다 이렇게 제보한 TV조선에. 사람은 채널 A 채널 먼저 A에 나와서. 다섯 개. 네. 아, 예. 네, 죄송해요. 채널에 5개 문자를 이렇게 제보한 거는 제이모 씨, 전 직원, 대통령실에. 아, 전 직원. 제이모 씨가 다 불러줬대요, 그냥. 아, 그래요? 이거를 넘겨준 게 아니라 네. 불러줘서. 불러줬대.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친윤 세력이 이것을 좀 기획을 했고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공개를 하고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보니까 지난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토론에 있었잖아요. 오늘 토론에서는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잘 먹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을 좀 그 받긴 했어요. 방법밖에 없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왜 할 수 있는 게 그러냐. 없대요. 캠페인 이거밖에 없다. 자기네들이 지금 어대안을 막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다. 그래서 끄집어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생 얘기하고 물가 얘기하고 뭐 국민 경제 얘기하고 이러면은 논쟁이 되겠냐. 논쟁이 안 되잖아요, 진짜. 네, 일단 싸움이 붙어야 된다. 네.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오늘도 뭐지? 그 TV 토론하는 걸 보니까. 네, 네. MBN에서 한 네. 두 번째 TV 토론에. 아니 저는 이제 저 정치 생명을 걸게요. 저 정계 은퇴할게요.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네? 저 얘기하더라고요. 후보 사퇴할 테니까 먹으실래요? 또 오늘 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어느 후보가 얘기 잘 안 하다가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거 그게 뭐냐고 진짜.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후보가 오늘 TV 토론회에서 제가 쭉 보진 못했지만 네. 메시지들을 약간 보면 느낀 거는 이제 친윤이고 뭐고 없다.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요걸 좀 느꼈어요. 원희룡 후보가?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친윤에 있고 배신자 프레임을 막 냈고 한동훈 후보가 배신자다라고 내다가 그러면서 여사의 원문 그대로 문자 5개까지 공개됐잖아요. 네. 봐봐 배신자 아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쪽에서 야야 우리가 다쳤어 이 폭탄 여기서 터졌어 이렇게 왜냐면 거기에 댓글 활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네. 대통령의 경로도 나오고 몇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고 맞아요. 야 이게 자책골이야 여기서 터졌어. 그 다음에 TV 토론인가 협동이 워낙 자주 있어서 헷갈리는데 거기서는 좀 조용했었거든요. 네. 별로 공격을 안 했어요. 첫 번째 TV 토론에서는 자기는 비전 경쟁만 하겠다 이러면서 예. 얘기 안 했죠. 그 다음에는 좀 조용했는데, 이게 너무 자책골이 돼서, 이게 로키로 가기로 바꿨나? 이랬는데 다시 오늘 세게 나갔거든요. 네. 막 무슨 금감원장 추천서를 내라 4천 막 세게 나갔어요. 맞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친윤이고 뭐고 없다. 여기서 내가 나경원 후보한테까지 밀리면 내 미래는 끝이다. 일단 내가 한동훈과 나와의 대립각을 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전략 수정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조급함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오늘 네. 토론에 근데 확실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5개 문자를 공개할 수도 있죠. 근데 바보 멍충이 같아. 왜요? 어떤 지점이? 아니 박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네. 그 댓글 팀을 뭐 활용해서 그 본인이 얘기 안 하면 되잖아. 그럼 괜히 김건희 여사가 이런 오해도 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긴 거야. 좀 가릴 건 가리고 공개를 하든지 모든 걸 다 공개해.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는 네. 이게 없어 지금. 문자가 없다면서요? 없어. 네. 그 상대방이 지웠을 거라는 약간 의심을 하던데요. 텔레그램은 일부만 있죠, 일부만. 텔레그램은 상대방이 지울 수 있다면서요. 내 메시지까지. 맞대요. 지웠대요. 지웠대요? 네, 오늘 딴 분하고도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김건희 여사랑 계속해서 텔레로 주고 받았는데 총선 이전 거는 며칠 전에 싹 지웠대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내가 보낸 걸 다 지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긴 거야.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얘기는 좀 빼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요. 괜히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소환돼가지고 댓글팀을 운영했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와 이거 뭐 법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야? 지금 막 그런 논란이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획을 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예를 들어 1월에 문자가 오갔던 때 직후에 대통령이 그걸 이제 친윤 몇 명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니 야 이 녀석이 말이야 내 여사가 XX가 XX. 녀석이에요? 녀석은 늘 순화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녀석 정도라는 거죠. 이 녀석이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보냈는데 다 씹었어 라고 보여주고 일부는 캡처해서 전송이라고 했겠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다시 돌 때는 최소한 공개됐을 때는 여사나 또는 여사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무기는 최소한 됐을 거다라는 게 상식적인 추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댓글 활용 뭐 이런 게 다 들어간 문자를 묵인을 해요. 네.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은 우리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나. 정무적인 감각이 너무 없다. 여사 가까이에 있는 분이 이상한 어디 동대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나름 그래도 국정에 좀 개입해 있던 사람일 거 아닙니까? 네. 뭐 비서관급이나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다 이제 비서관급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감각이 떨어지나 능력이 없나. 이게 자책골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바보 멍충이. 바보 멍충. 자, 그리고 또 논란 중에 하나가 사과 의향이 있었냐 없었냐인데 이제 뭐 김건희 그러니까 뭐 친윤 쪽에서는 이거 누가 봐도 사과 의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거는 사과할 의향이 없는 거다. 그리고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의도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원래 복잡해요. 네.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좀 물리력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공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딱 중간이고요. 사과 안 한다, 사과한다. 가상의 김건희 여사 있다고 가정해봐요. 네. 저는
사과 안 한다에 몸이 한 요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이게 좀 안 한다에? 자세가 불편하니까 네. 요쪽을 사과 안 한다로 바꿀게요. 자세가 네. 불편하니까. 요 정도로 사과 안 한다 불편하고 사과하라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과할까? 이래도 할까? 네가 하라고 하면 할게. 할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아, 그 정도 됐으면. 근데 하러 가면 아씨 해야 되나? 그런데 옆에서 또 누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제가 거의 90% 장담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사과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라고 했으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가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위원장은 사과하라는데 여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딱 얘기할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반대가 많고 이게 좀 안 된다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맨날 김건희 여사 음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아니, 흠집 난 내려고 그러고 그냥 빙의. 맨날 그래 맨날 좀 여사 좋게 스타일의 좀- 빙의. 5번이나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진정성을 믿어줘야지.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심심하면 그래요. 이렇게 딱 사과할까 말까 또 한번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몸은 사과 안 한다에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사과할까요? 여기서 아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뉴스 안 봐? 내가 지금 사과하는 게 낫다는 취지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저희 자꾸 나한테 물어봐. 답을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싫어서 안 한 거고. 장 소장님은 사과한다? 사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정무적인 감각이 네. 뛰어난 김건희 여사가 네. 내가 사과를 해야 국민의힘에서 네. 총선 승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한 석이라도 더 얻을 것 같다. 라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네. 사과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려고 했으면 네. 한 번 보내고 답장이 없잖아요. 에이씨, 저 답장도 안 하는데 뭐 진짜 관두자 아니야. 사과 안 할게. 그러는데 네. 얼마나 사과하고 싶었으면 5번이나 보내서 사과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사과한다니까요. 허락해 줘요. 이랬겠냐고.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수긍해. 그렇습니다. 역시 장 소장님이 합리적이에요. 바로 수긍해. 그게 저는 인간의 감정이 늘 복합적이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사과 안 했죠. 그래서 사과할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답이 없잖아요. 왜 답을 안 하지? 사과할까요? 또 물어봤어요. 또 있다가 지금 정말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얘기했는데 국민 눈높이가 그럼 대체 사과 안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사실 본인 얘기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네. 뻔한 것도.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면 그 다음은 세 번째부터는 저는 이 녀석 봐라? 왜 내 문자를 씹어?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과 의향이 계속 담겼다기보다는 네. 언제 대답하나 보자라는 진짜 심정으로 보냈을 것이다. 전화 안 받으면 네. 이 녀석 언제 전화 받는지 보자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틀에 한 번꼴로 하긴 아니, 했지만 그건 사이코죠. 지금 여섯대 사이코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 전화에, 유튜브도 다 잘리고 싶어요? 아니, 전화를 계속하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한 건 아니잖아. 문자요.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한다면 사이코라고. 전화를 계속했으면 그렇죠. 아니 근데 전화. 왠지 좀 약간 기자들은 사실 전화 안 받으면 계속하긴 하거든요. 기자들이 다 사이코. 아니, 기자분들은 취재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요? 사과니까. 근데 그 전인지 그 1월 15일부터 25일까지의 문자 5개가 공개됐잖아요. 그 중간인지 그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화한 것도 안 받았다. 아, 전화도 있었네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여권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동훈 후보 측은 이 사과 문자 전후로 해서 많은 문자를 받았대요. 네. 근데 본인은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누구보다도 김건희 여사를 잘한다. 김건희 여사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은 본인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딴 데는 사과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는 사과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나한테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거에 답을 하면은 이제 공천 시즌이 오면 계속 공천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답을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일찌감치 좀 문자를 씹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 문자를 씹은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의도가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라도 형식적으로도 얘기를 했으니 그럼 이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사과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얘기한 게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총선 승리가 절박한 상황이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조금 너무 나간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긴 해요. 왜 그래도 이게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걸 붙잡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제가 아니냐.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 네. 정무적인 판단이 좀 아쉽죠. 여사님, 지금 사과하시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하고 통화해보고 대통령실의 뭐 비서실장, 정무서 통화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과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여사님께서 대통령과 좀 상의하시고 참모들과 상의하셔가지고 명확한 입장을 주십시오. 그럼 당에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계속 공격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그걸 두고 정치적 미숙이다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게 맞다고 봐요. 다만 한동훈 당시 위원장의 심리 상태는 네. 전략적인, 우리가 모든 막 모으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다 전략적일 거야. 무슨 전략으로 답장을 익십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실존적이에요. 전략이 없습니다. 네. 본인 감정이 중요해요. 답장하기가 싫어서 안 한 걸로 봐요. 이미 거기에 포인트가 뭐가 나오냐면 1월 15일 문자에, 여사의 문자에 대통령님과 재특검법 때문에 불편하셨던 것으로 들었는데 쭉쭉쭉쭉쭉 맨 뒤에 언제 통화하거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문자가 나오잖아요. 이미 지난해 12월 말 부근부터 여사의 디올백 문제 가지고 국민 당시 뭐 법 앞에 평등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부터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았고 네. 그 와중에 여사가 계속 문자 보내는 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싫었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지금- 감정적인 부분도 들어갔을 지금 거다. 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사과할 건 빨리 하든지 네.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고 영상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그냥 자꾸 물어보고 일단 짜증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싫어서 안 했다. 저는 그게 한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논란이 나오니까 김건희 여사도 약간 지금 궁지에 몰린 것 같은데 지금 여당에서도 그때 사과 의사가 진심이었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된다. 권영세 의원까지도 오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분 다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야죠. 그거는. 해야죠. 당연히. 사과하고 네. 그때 참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을 함으로써 쟤네들은 진짜 이상한 집단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준 그때 네. 막 옹호했던 장해찬부터 시작해서 이철규 의원 이런 분들도 합동 사과를 같이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이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자체가 네.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니,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말도 안 되게 해괴하게 피해자라느니 뭐 공작에 당했다라느니 하면서 옹호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아니, 받았으면 사과를 해야지 저걸 피해자라고 하나? 여사가 진중권 교수랑 총선 뒤에 57분 통화하면서 그것도 화제가 됐죠. 얘기를 했죠. 네. 진중권 교수가 그때 어떠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여사는 한 말이 그렇습니다. 진중권 교수에 따르면 나는 정말 사과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하도 말려서 사과를 못 했는데 네. 총선 참패하고 나서 보니 사과를 했어야 됐다. 너무 아쉽다. 그럼요. 그때 진 교수님 얘기도 좀 들을 걸.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사가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론 더 결정권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사와의 대통령과의 관계를 제가 볼 때는 여사가 강력하게 오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할게. 아야 너 그러면 좌파에 밀리면 이거 탄핵. 오빠 그러면 안 돼. 내가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저는 사과할 수 있었다고 봐요. 네. 본인이 최종 결정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차피 고민은 늘 해요, 사람도. 저도 늘 짜장면 짬뽕 고민해요. 그런데 결정은 최종 제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말리든 말든. 그렇죠. 제가 짬뽕 시키려고 하는데 너 왜 짜장면 안 먹어? 이 집 짜장면 얼마나 맛있어?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사는 당시 네. 사과를 안 한 게 팩트예요. 상당히 불쾌한데 알겠습니다. 네. 짜장면 짬뽕 고민하지 마시고 네. 삼계탕과 닭갈비를 드세요. 네? 무슨 지금 짜장면 짬뽕을 얘기하고 그래요 지금. 아닙니다. 삼계탕 먹을까 닭갈비 먹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해야지. 제가 둘 PK가 다 드시면 소홀했네. 됩니다. 아이 정말 왜 그래요 진짜. 제가 둘 다 먹어버리는데? 그렇지 둘다 그렇게 먹었죠. 얘기하셔야죠. 고마워요. 자, 두 분 다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해야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자, 해야죠.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사과할까요? 안 할까요?
공덕포차가 인정한 초복의 무더운 여름의 더위를 날려줄 보양식 고품격 삼계탕이고요. 부산식 양념장 다대기에 치댄 부산식 닭갈비는 고급 특수 부위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춧가루를 넣어 깔끔한 양념장에 개운한 뒷맛이 일품입니다.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푸드리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호출하는 50 대리운전은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범칙금 100% 보상되고요. 앱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만원 적립 등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50 대리운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두 분 다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 지금이라고 해야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자, 해야죠.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사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려면 진작했지 네. 안 하죠. 하려면 진작했죠. 안 한다 안 하다가 결론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여기서 등장한 댓글팀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가지고 있었냐? 뭐 한동훈 후보도 사실은 사설 여론팀을 운영했다. 조정팀. 뭐 이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장해찬 친윤 핵심이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사설 여론팀 운영했다고 폭로를 했고 오늘 문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문자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뭘 했는데 장관님께도 보고 드림이라는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동훈 당시 장관도 연루가 돼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이거는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당시 장관을 위한 여론 조성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사의 댓글팀 말고. 네, 따로. 저는 이 여론 조성팀의 구체적인 실체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팀 만들어 그리고 니네는 이런 작업을 해라고 지시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드루킹 특검 때 네. 당시 그 단체가 뭐였죠? 경공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체를 아무튼 드루킹에게 네.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해 이런 지시를 만들고 착착착 한 건 아니거든요. 도와주겠다고 그 단체에서 했는데 그 단체에서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물론 킹크랩이라는 기계를 매크로를 쓰기도 했지만 그걸 뭐 시연하는 걸 봤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런데 도와주겠다 해서 한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럼 대신 뭘 도와주는지는 김경수 지사가 보고 아닌 뭐 하여튼 통보 또는 이런 걸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링크를 김경수 지사도 보내기도 했고 그걸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유죄받았어요. 네. 어쨌든 유죄를 받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보고를 했고 그냥 했는지 일단 그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의 주장이겠죠. 그건 네. 일단은 네. 그 주장을 장해찬 씨가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현재까지는 정황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조직에서 A팀, 1팀은 여론 조성하고 2팀은 뭐 댓글 쓰고 3팀은 유튜버 팀 이런 건 저도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잘 되면 형 그때 제가 도와줬어 라고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와줬어요 이렇게 했어요 보고를 했다 만약에 네. 보고 또는 통보 이걸 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유튜브 같은데 뒷광고 같은 거예요. 네. 그냥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멋진 사람, 한동훈 장관 당시 멋진 사람 하고 앞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보고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뭐 킹크랩 같은 게 없으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꽃게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봅니다. 어떤 의심의 정황이 짙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현재까지 나온 장해찬의 폭로 내용만 갖고는 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요. 네. 보고를 왜냐면- 했더라도? 뭐가 문제예요, 근데? 왜 문제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동훈 장관의 비서실에서 네. 홍보 활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관님 동정이 이렇습니다. 네. 하면서 위드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그룹에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홍보할 수가 있잖아요. 줘가지고 문제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네.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 막 공무원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 몇 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네.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댓글 달고 이거는 뭐 직권남용도 될 수가 있을 거고 국정원 옛날에 댓글 뭐 이런 것처럼. 사전 선거 운동도 될 수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외부에 저희들 우호적인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라고 퍼나르기 형식의 그런 행동이었으면 네. 별로 문제가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예찬이가 폭로한 거는 저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인 A씨가 조직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해가지고 조작을 했다. 이런 식의 그 A라는 사람의 지금 뭐 위치, 네. 그리고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공무원, 공적인 임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그거를 밝히지 못했잖아요. 외부에서 나 한동훈 좋아, 나 한동훈 내가 홍보 많이 해줄게, 나한테 뭐 자료 같은 거는 줘요. 그거 좀 퍼날리게 했단 말이야. 네. 그런 사람들이 장관한테도 저희가 보고했어요.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이 될 수 없는 부분. 네.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네. 한동훈 후보도 나 이거는 난 모릅니다. 관여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뭐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해찬이 만약 그런 거를 정확한 신원을 가진 사람을 폭로를 했으면은 이제 문제 있다, 조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의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니 그리고 저는 네. 장해찬 씨가 이런 거를 폭로하는 것은 정치 도의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왜요? 들어요. 긴밀하게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우리 셋이. 그때 당시에 같이 했었던 네. 입장으로서. 장해찬 같이 했다면서. 네. 그럼 자기도 공범이지. 우리 긴밀하게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사적인 얘기도 나눈 톡방이 있었어. 근데 우리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제 송채 반장 저 사람 막 옛날에 막 이런 얘기하고 그 특정 부분만 딱 따가지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봐요. 그게 맞냐 이거죠, 제 말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긴 하죠. 네. 폭로는 제가 전문가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로 왜 웃어요? 아니 폭로 얘기. 엑스파일 폭로자잖아요. 폭로예요, 전문가라니까. 네. 안에 노하우는 있는데 제가 폭로를 막 잘하고 누가 해준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제가 물어보거나 물어보지 않더라도 저한테 정보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 지킬 건 지킨다. 아니, 그럼요. 네. 취재원 보호하는 게 기자의 굉장히 생명이잖아요. 중요해요. 네. 만약 우리가 송채 반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 장성철 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소문을 퍼뜨려봐. 더 이상 취재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철저하게 신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한테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장해찬은 난 정치를 못한다고 생각해. 더 누가 이상. 장해찬하고 이제 깊숙한 얘기를 하겠어. 그쵸. 언제든지 뒤통수 때리고 적이 되면은 그동안 나랑 나눴던 얘기를 다 폭로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안 돼. 이건 정치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거.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럴 수 있다고는 뭐 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뢰는 이전부터 잃었다. 네, 그런 부분에 이미. 대해서는. 네. 근데 장해찬 전 최고가 많은 말을 하지만 지금처럼 가장 구체적인 기록을 가지고 얘기한 건 상당히 드문 일이어서 네.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죠.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론 조성이 공무원들이 했다. 그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럼요. 그건 국정원 댓글 같은 거고. 그럼. 근데 드루킹 특검에서 나왔듯이 봤듯이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뭐 법적인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게 투명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캠프나 아니면 또 어디에서 예를 들어 위두훈이나 이런 데다 저희 이런 좋은 게 있으니 이런 것 좀 많이 알려주세요 하고 쭉 보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받는 사람, 예를 들어 위두훈이의 담당자가 있어요. 이분이 여기는 캠프에서 이런 거 했구나. 그러면 이건 좋은 거네. 그거 자발적으로 이렇게 알려요. 이거랑 네. 자발적으로 이거는 뭐 자기가 판단해서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판단해서 알리는 거랑 약간 뭐랄까요. 여론을 네. 여기서 그러니까 위두훈에서 올리는 게 그냥 위두훈이 카페 내가 아니라 여러 군데 가서 막 조직적으로 막 올려요. 네. 근데 그게 위두훈이 자체적으로 하면 그거는 그 단체가 그런 거지만 만약 여기서 전달될 때부터 이 단체가 이 카페가 만약에 여러 커뮤니티에 가서 조직적으로 이거 퍼뜨리고 막 그럴 것이다. 그거를 전제로 한다면 이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도의적인 여론을 문제지만 조성하려고 하는 법률적인 거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법률적으로는 것 전 같네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킹크랩을 써서 드루킹 특검은 나왔는데 저는 그거 아니어도 이게 업무방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저기 가서 좋은 댓글 달자. 저도요 맨날 댓글로 욕 먹잖아요. 그래서 저 좋아하는 팬클럽 분들한테 저 공독포차 나가거든요. 공독포차 나가면 저 욕 많이 먹으니까 좀 공독포차 보시면서 저한테 좀 응원의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러잖아요. 사설 여론팀을 운영하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람도 이거는
우리 팬클럽한테 저 여기 오늘 방송 나가요 하면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근데 문제가 되려면 이런 거지. 네. 법무부의 공식적인 광고 집행비가 있어. 네. 홍보비가 있어. 아, 그게 들어갔다. 그런데 만약 그 어떤 나를 응원하는 단체랑 계약을 맺는 거야. 그냥 당신들 뭐 우리가 광고비를 그건 뭐 한 법적인 달에 큰 1,000만 원씩 문제겠네요. 줄게. 네.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 돈 받아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다. 이것은 문제가 되죠. 그러면 큰 문제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런 거 없이 저 응원하시는 분이죠? 네, 부탁드려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사설 여론팀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또 아닐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장해찬 씨가 더 정확한 거를 구체적으로 더 폭로를 해야 돼요. 장 소장님이 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이 다르죠. 법무부 장관이 어떤 법무부 장관이 그걸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 밑은 아니지만 외부에 아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몇 명의 소모임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거 지원해 줄게요. 지금 장희찬 씨가 얘기하는 그 조직이 이런 거잖아요. 돈 문제가 개입되면 다른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은 안 개입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두은이나 몇 군데 아니면 유튜버나 이런 데다 막 하고 이거 좀 뿌려주세요. 막 하고 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보고를 했다. 그냥 도와드릴게요. 저희 팬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이 소문이 그랬던 문제지만 여기서 한동훈 장관에게 앞서 이 장희찬 씨가 폭로한 것대로 네. 이렇게 우리 활동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면 이건 법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단 부적절하죠. 장관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설 자발적이지 여론팀이라고 하는 게 않게끔. 조금 더 뭔가 근거가 나와야 뭐가 될 나와야 것 돼. 같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네. 하고 일단 이 댓글이 아니라 이 문자 메시지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네. 영부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부적절하다. 국정농단이다. 그다음에 이게 왜 지금 6개월 뒤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터져 나왔냐? 당무 개입이다. 여기까지 지금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국정 개입과 당무 개입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본인이 여사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사과에 건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비대위원장 직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네. 어떻게 할 거 미안합니다. 또 사과하는 게 나을까? 이 정도는 사실은 여사가 물론 공적인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뭐 그냥 저희가 뭐 법적으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저는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자기 네. 문제니까 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걸로 드러났다기보다도 정황이 있는 건 그 문자 하나일까? 그것만 자기 문제만 있었을까? 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토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다 공개하면 이 정부가 상황에서 굉장히 큰일 날 수 다 있다. 얘기하면 나라 정부가 위험해진다. 네. 저는 이건 분명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작정하고 대통령실 대통령 친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경고 메시지군요. 네, 저는 거의 뭐 90% 맞다고 봐요. 네. 97% 정도 합시다. 3%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정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면 그래 누가 이기는지 봐. 내가 다 공개할게. 그거는 부적절한 예를 들어 여사의 정말 국정 개입, 정말 당무 개입이 민원 문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가면 진짜 국정농단 당무 개입이 그렇죠. 될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많은 통화와 텔레를 통해서 네.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말하기도 좋아하시고 본인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장관들에게도 아는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불안해요. 뭐가 더 터질지. 더 터져서 실제로 진짜 국정농단 짙은 가능성이 국정농단. 높아요. 국정- 제가 뭐 그냥 들은 얘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언제 터질까 큰일 났다 걱정이다. 막. 한동훈 후보가 깔까요, 안 깔까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한동훈 너 말이야 말 안 듣고 너 3일 만에 너 쫓아낼 거야.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들어봤어요 오늘? 오늘 아니요. 막 찌라시로 돌아다니는데 뭐 3일 만에 쫓아낸대 그냥 친유들이. 네. 근데 막 쫓아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대통령님 잠깐 면담 좀 합시다. 딱 휴대폰을 딱 들고 가. 저번에 텔레그램 지원대 내가 다 캡처해놨거든요. 법무장관 때 요런 얘기 김건희 여사가 했고요. 공천 때 여기 봐봐 여기. 요 사람들 저기 좀 공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요? 기억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 내 깎아 이거? 어떻게 해? 나 쫓아낼 거예요? 너무 아니면 리얼해가지고 진짜 있는 줄 알았네.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냈다가는 한동훈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네. 본인들이 그래 참자. 그럼 이제 한동훈이 고개 숙이면서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 형수 형 내 잘 아니까 나한테 맡겨줘. 이러면서 그냥 끝나지 않을까. 그럼 결국 그런 한동훈 후보가 V0가 되는 거네요.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죠. 한동훈 후보의 그런 사실은 의도가 담긴 두 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내가 첫 토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내가 그 답장을 했으면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그건 뭔 말이면 해석하자면 저는 그 해석을 사실은 이른바 이제 친한 쪽에도 물어보니까 그 해석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사는 사실 국정농단을 시도한 건데 본인과 비대위원장인 본인에게 계속 어떤 메시지를 보내서 하면서 국정농단을 시도했는데 자기가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가 안 된 거다. 네. 내가 답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농단에 들어가는 거야 실질적으로. 요런 사실상의 메시지다. 근데 앞서 말한 그 당무에 사과할까요 말까요? 요것만이 아니고 다른 게 더 있었을 걸 내포하는 뜻이다라고 네. 하고 그다음에 얘기한 게 그 당시 상황을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이것도 그냥 대놓고 협박한 거예요. 그렇지. 깐다 안 깐다. 예? 지금은 못 가는데 그치. 제가 볼 때 갖고 있다, 용산은 일단 갖고 있다. 일단 이 녀석 봐라 이거 큰일 났네 일단 좀 조용히 있자 이럴 텐데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저는 원희룡 후보는 용산이랑도 이제 달라요. 네. 이제는 뭐 원래는 친윤이었는데 지금은 용산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자기가 밀리면 제대로 된 2등도 안 되면 대선의 꿈은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더 세게 한동훈 후보를 압박할 거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에서 그래 그럼 툭 뭐 이렇게 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요 이슈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어대한 한동훈 대세론 계속 간다? 어떻게 보세요? 1차에서 끝난다. 1차에서 끝난다? 네, 2차 안 간다. 네, 오히려 역풍이네요. 그럼 문자 파동. 원희룡은 3등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문자 파동이 나오기 전에는 결선 갈 확률이 한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봤거든요. 네. 조금은 더 높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안 갈 확률이 70%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의견 일치를 역효과. 주셨고, 원희룡 몇 등 한다? 2등 할 것 같아요. 그래도 2등은 한다. 지금 약간 박빙 이등? 밀리는 추세이긴 하지만. 빙 2등? 나는 윤핵관들이 대대적으로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에게 오더를 내리지 않으면 3등 할 수도 있다고 봐. 네, 나경원 후보가 워낙 이제 또 토론회 인지도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뭐 나경원 또 후보. 되게 잘해요. 그냥 아니, 잘- 그 4명 중에서. 아. 4명 중에서.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하시지 뭐 되게 잘한다고 뭐 또 그렇게. 되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되게까지는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랑 나경원이 2등 할 수도 있다. 2등 할 수 있다.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좀 이번에 그 엑스포를 많이 차서 애매하게 되면 저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TK 쪽 의원을 만났거든요. 네. 그랬더니 조금 좀 이렇게 응축되려는 움직임이 있대. 좀 오더를 좀 내리고 결집하려는 좀 움직임. 당원들을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꿈틀꿈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진짜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다음 주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 일주일만 만약에 일주일 정도만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한 얼마 안 남았어요, 화요일 사실. 수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만 나경원 후보가 좀 더 하면 저는 용산에서 친윤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선수 교체. 네. 그러면 또 원희룡 또 대통령님 저번에 저 출마하라고 문자 보낸 거 이거 깐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해? 여기저기 아니, 그러진 당무 개입이 않을 거야. 쏟아질 수 있다. 아니 당무 개입의 지금 증거가. 그건 뭐 전 사실 이전 정부도 또 비슷했다고 보는데 비슷한 게 뭐 딴 게 아니라 뭐 용산 또는 당시 청와대 하면 뭐 다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웬만한 데보다 더 못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만해. 네. 그래서 오히려 헛발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문재인 청와대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충분히 그렇다. 그래서 빨리 돌리면 진짜 원희룡 후보가 아니 나오라고 했다가 말라고 그랬다가 이제 배신감 다 같이 죽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거만하게 선수 교체도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나경원 후보도 사실 뒤통수 한번 맞았지 이미. 그렇죠. 크게 맞으셨죠. 네. 나경원 후보는. 알겠습니다.